집합은 분명한 기준을 통해 정할 수 있는 그 대상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학년 2반 학생의 모임, 1학년 독서 동아리 학생의 모임, 1부터 10까지 자연수의 모임. 이와 반대로 집합이 될 수 없는 표현들은 1학년 2반 학생 중 키가 큰 학생의 모임, 예쁜 꽃들의 모임, 1에 가까운 수의 모임. 여기에서 키가 큰, 예쁜, 가까운과 같이 애매한 표현, 그리고 분명하지 못한 표현들은 그 대상들을 명확하게 지정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집합이 될 수 없는 표현들입니다. 1번 키가 큰 학생의 모임. 키의 기준이 170cm인지 180인지 190인지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3보다 작은 소수는 2가 있겠네요. x제곱이 9를 만족하는 자연수. 그렇다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자연수니까 집합이 됩니다. 13으로 나눠지는 자연수의 모임. 그렇다면 13의 배수가 됩니다. 예쁜 학생들의 모임. 요새는 남학생도 예쁘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으니까 공집합입니다. 10보다 작은 홀수를 집합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먼저 그릇에 담아서 표현하기. 여기서 그릇은 중괄호를 의미하고요. 이 중괄호 안에 이 원소들을 그대로 나열합니다. 다음과 같이 집합 A는 1, 3, 5, 7, 9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 되겠죠. 이번에는 이 숫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 즉 조건을 나타내서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합을 의미하는 중괄호에 x, 바, x의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x는 9 이하의 홀수, 또 다른 표현들이 있겠네요. 10 미만의 홀수, 0보다 크고 9보다 같거나 작은 홀수, 또는 x는 2n-1로 표현되고요. 이 n은 1부터 5까지 자연수. 그러면 n이 1일 때는 1이 되고요. 2일 때는 3이 되고 3일 때는 5가 되고요. 4일 때는 7이 되고 5일 때는 9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숫자들 1, 3, 5, 7, 9를 다음과 같이 커다란 울타리로 둘러서 이것을 집합 A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그릇에 담아서 표현해서 원소를 그대로 나열했기 때문에 이를 원소 나열법이라 하고, 이 원소들의 조건을 제시해서 나타내는 것을 조건 제시법이라 하고요.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1번 100보다 큰 짝수의 모임. 자, 다음과 같이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무한집합이 됩니다. 2번 100에 가장 가까운 수의 모임. 자, 4번을 보면 100에 가장 가까운 정수의 모임일 때는 100을 기준으로 99와 101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에 가장 가까운 수는 실수의 범위에서는 100에 가장 가까운 수를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2번은 집합을 표현할 수도 없고 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3번 100보다 작은 수의 모임. 그러면 다음과 같이 조건제시법으로 100 미만의 실수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5번은 100보다 작은 두 자리 자연수. 그러면 이를 다음과 같이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조건제시법으로 10 이상 100 미만으로 해서 x는 자연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의 범위 x를 10 이상 99 이하로 표현할 수도 있고, 9보다 크고 100보다 작다로 표현할 수 있고, 9보다 크고 99 이하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수 중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2인 수는 2, 5, 8, 11, 14, 그리고 무한히 많습니다. 자, 이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중괄호에 다음 수들을 그대로 나열해주면 될 테고요. 조건제시법은 이 수들의 특징, 그리고 조건으로 나타내줘야 하므로 n이 자연수일 때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3n 플러스 1이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2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n-1로 나타내주면 다음과 같이 2, 5, 8, 11, 14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네요. 그러면
집합의 표현 x바 x는 3n-1 그리고 n은 자연수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벤 다이어그램은 앞서 나타낸 2, 5, 8, 11, 14, 이를 타원의 울타리 안에 가두어서 나타내주면 됩니다. 집합 A의 그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 하고 집합과 원소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삼지창의 기호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때 1은 A의 원소이기 때문에 1은 집합 A의 원소이다 라고 읽습니다. 다음과 같이 집합과 원소의 위치를 바꿔도 기호를 바꾸어서 나타내주면 되겠죠? 7은 A의 원소이기 때문에 7은 집합 A에 속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2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기호로 표현되고 2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 10도 마찬가지로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10은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 15의 양의 약수는 1, 3, 5, 15입니다. 그래서 1은 A의 원소이다. 4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 5는 집합 A에 속한다. 12는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집합 A에 대하여 다음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1번 집합 B는 XY가 집합 A의 원소이고 그 XY의 합을 원소로 한다. 그렇다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최대값은 2 더하기 2, 4가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원소가 되므로 다음과 같이 집합 B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2번 집합 C는 XY가 집합 A의 원소이고 그 XY의 곱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다. 마찬가지로 최소값은 마이너스 1 곱하기 2,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최대값은 2 곱하기 4가 되는데 이때 원소 3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집합 C의 원소는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4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 됩니다. 전체 집합 U가 자연수일 때 집합 A는 원소 X가 전체 집합의 원소이면 X분의 36도 전체 집합의 원소이다에 대하여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봤는데요. 여기서 X가 자연수이고 결국 X분의 36도 자연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X는 결국 36의 약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X는 36의 약수인 1, 2, 3, 4, 6, 9, 12, 18, 36 그래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9개가 됩니다. 1번 원소 나열법을 조건제시법으로 1, 5, 9, 13은 4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자연수가 되죠. 그러면 4n 플러스 1로 나타내는 게 편리한 것 같은데 이때 이 n을 정의할 때 자연수로 정의했을 때는 2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의 배수보다 3이 적은 수, 즉 4n-3으로 표현해 줘야만 하겠죠. 그래서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이 n은 양의 정수 또는 자연수로 해서 가장 간단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2번은 조건제시법을 원소나열법으로 이때 A의 범위는 1보다 크고 25 이하이기 때문에 2부터 시작해서 25까지 그렇다면 7, 11, 15 그리고 99까지 다음과 같이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주면 됩니다. 세 번째는 원소나열법 2, 3, 5, 7, 11 즉 소수죠. 약수가 1과 자기 자신으로 나타내는 수들이죠. 그래서 11 이하의 소수로 나타내주면 됩니다. 4번의 조건제시법은 x가 3의 배수, 그러나 이 집합의 원소는 x-1이 됩니다. 그래서 3의 배수를 다음과 같이 넣어서 계산해주면 이 집합의 원소는 2, 5, 8 그리고 무한히 나타나게 되겠죠. 다음과 같이요. 1번 4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고 중근이 없다면 복소수 범위에서 4개의 근을 원소나열법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주면 됩니다. 2번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낸 원소를 보면 모두 제곱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제곱에 대해서 x는 11 이상 25 이하인 정수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 줄 수 있고, 또는 x로 표현한다면 그 x는 121 이상 625 이하인 제곱수로 표현해 주면 됩니다. 3번의 조건제시법에서 x제곱 마이너스 25가 0 미만인 무리수, 그렇다면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5보다 작은 무리수가 되는데,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 준다면 원소들의 규칙성을 원소 나열을 통해 표현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나타낼 수 없음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은 집합은 조건제시법으로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4번 원소가 XY 순서쌍으로 나타내고요. 조건을 보면 원 위에 있는 점이란 뜻이 되겠고, 그때 XY는 정수. 그렇다면 정수로 나타내는 값은 결국 다음과 같이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또는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또는 2의 제곱, 또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총 8쌍의 순서쌍을 구할 수가 있고, 이를 다음과 같이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소의 개수에 따라 집합을 구분해 보면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두 집합을 보면 집합 A는 100 미만의 자연수, 집합 B는 자연수입니다.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99개가 될 테고요. 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n 괄호 A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개수가 99개니까 는 99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합 B는 그 개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끝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무한집합은 집합의 개수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집합 C, 1 미만의 자연수. 자, 1 미만의 자연수가 있을까요? 없기 때문에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된다면 중괄호에 아무것도 나타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를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공집합은 좀 더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동그랑 땡으로 표현하죠. 자, 그래서 집합 C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0개가 되겠죠. 그래서 공집합도 그 수를 분명하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집합도 유한집합이 됩니다. 다음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번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고 유한집합이고요. 그리고 원소의 개수는 자연수 A가 1보다 크고 25 이하이기 때문에 25-1을 통해서 B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4개가 됩니다. 2번 C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5개가 됩니다. 3번 4차 방정식에 중근이 없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는 4개가 됩니다. 4번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냈을 때 이는 무한집합이므로 원소의 개수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5번 제곱수 그리고 그 안의 수는 11 이상 25 이하인 정수, 그러면 25에서 12를 뺀 다음 11과 25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더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G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5개가 됩니다. 6번 XY 순서쌍으로 다음과 같이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냈을 때 H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8개가 됩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1번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가 되고요. 0과 1을 원소로 하는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되고, 공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개, 0을 원소로 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개, 따라서 1을 계산하면 0이 됩니다. 2번 A, B, 2를 원소로 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개, A, B를 원소로 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개, 그래서 빼면 1이 됩니다. 3번 A집합을 다음과 같이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식, 그렇다면 0 이하인 경우는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1개가 되겠죠. 4번 A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0개라는 얘기는 결국 A집합은 공집합이라는 뜻이므로 4번은 틀린 표현이 되고요. 5번을 원소 나열법으로 다음과 같이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와 4를 원소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개가 될 테고, 그리고
마이너스 1, 0, 1을 원소로 하는 집합의 원소 개수는 3개가 되므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됩니다.